그렇다면은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초기 창업분들은 또 네. 대표님처럼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네. 어떤 조언을 딱 하시고 싶으세요? 우선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음. 네. 최대한 내 모든 혼을 다 담아서 열심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면 뭐 포기를 하시든 다른 것들을 찾아가시면 될 텐데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조금 저희가 좀 생소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기 개발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뭐 이런 돈 버는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근용 대표님을 모시게 되는데요. 자, 박수!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는 유튜브에서 이제 유근용의 투자공부 TV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자기개발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책을 꾸준히 써오고 있고, 이제 자기개발 재테크, 이제 인플루언서로서 또 사업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유근용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채널에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을 또 아닙니다. 네. 모시게 돼서 네. 정말 환영하고요. 현재 하고 계신 일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네네.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전부 다. 네. 지금 뭐 강의도 하고 있고요. 또 강의는 이제 부동산 쪽과 뭐 독서법, 뭐 자기개발, 뭐 동기부여 쪽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 또 강연 사업과 또 지금은 건축 쪽 일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이제 뭐 토지라든지 집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일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뭐라고 딱히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냥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일들 마음껏 하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부러운데요, 대표님. 네.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실행력에 관한 자기개발 서적과 강연으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아,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클래스 U의 거의 네네. 일타 강사라고 뭐 아주 소문이 자자합니다. 운이 좋았어가지고요. 예, 그 매일같이 계획한 일들을 네.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그 원동력을 만드는 방법 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제 과거를 이야기 좀 드리자면은 네. 저는 뭐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포기했었었고요. 컨닝하다 걸려서 2과목을 빵점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평균이 20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는 이제 공부는 틀렸구나 라는 생각에 공부도 안 하고 또 고등학교도 이제 공고 가서 또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학교에 영어 과목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 학교 생활 이제 완전히 이제 난장판으로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을 어떻게 좀 잘 만나서 네. 그 지방 전문대랑 이렇게 자매 결연을 좀 잘 맺어 있었던 곳이 있어서 그쪽에 이제 입학금만 내면 100% 합격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서 우연치 않게 이제 그곳에 또 가게 됐었는데 학점은 또 1.74였었거든요. 네, 정말로 네. 공부 쪽하고는 네. 인연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대 가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네, 그러면서 책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삶이란 또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동안에 제가 쌓아놓은 어떤 스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큰 좌절감을 오랫동안 맛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결핍이라든지 부족함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채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결핍에서 오는 어떤 그 결핍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어떤 열정과 또 지난날에 대한 어떤 후회,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는 절대 시간 낭비하면서 살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좋은 성과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런 성과들이 모여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과거에 좀 뭔가 내가 좀 뭐 이런 말 써도 되죠. 방탕한 네. 세월을 보냈던 거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네네네. 그 다음부터
결핍을 느끼고 하나하나씩 해보자. 네,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려는 과정 속에서 좌충우돌 굉장히 많은 어떤 다양한 일들이 있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뭐 해결해 나가면서 네,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뭔가 결핍이 다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 결핍이 없이도 무언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커머스 사업을 부업으로 많이 운영하세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쉽게 포기를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작심삼일형의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분들에게 결핍은 없지만 네. 어쨌든 포기를 빠르게 하시는 분들에게 네. 동기부여 될 만한 뭔가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명확한 어떤 목표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정해버리면은 예. 이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큰 목표를 잘게 쪼개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번에 큰 성공을 절대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들을 하나하나씩 내가 경험을 하면서 큰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커머스 쪽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뭐 올리거나 뭐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영상을 하루에 몇 편씩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좋은 노하우들을 뽑아서 내 삶에 적용한다라는 어떤 원칙과 계획들을 적어 놓으면서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은 그 안에서 뭔가 계속 이제 그 좋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내가 오늘 하루 기록한 게 어쨌든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날 어제까지 한 내 행동들과 내 네. 업적들이 네, 또 플러스 되게끔 네. 계속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나가는 거 맞습니다. 맞죠? 네네. 요즘 많은 분들이 좀 포기를 많이 하셔서 오늘 네. 또 유근영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군대에서도 책을 많이 읽고 좀 변화를 이루셨다고 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영상을 봤을 때 네네. 1년에 520권 읽었다고 하셨어요. 네. 보통 이제 직업을 갖고 있고 네. 어느 일정한 독서 시간을 낸다고 해도 네.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는 것도 사실 버거울 수도 있거든요. 예, 쉽지 않죠. 이렇게 많이 책을 읽는 비법과 그리고 또 많이 읽는 게 또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올바른 독서 습관도 좀 궁금해요. 우선은 520권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선 저는 좀 쉬운 책 위주로 읽었었어요. 그래서 위인전이라든지 성공한 CEO 이야기라든지 그런 책들 위주로 읽었었는데, 뭐 그렇게 깊이 있는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읽을 수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의 백수였었습니다. 네, 28살 12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28살 백수였었고. 왜냐면 회사를 취직을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펙이 전무한 상태였었고, 제가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그 당시엔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은연중에 항상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래, 아무것도 이제 미래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책 속에서 한번 내 길을 찾아보자 라고 그때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CEO 이야기라든지 위인전이라든지 평전 위주로 읽으면서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큰 뭔가를 이룬 분들,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지 않아요. 많이 읽어보니까 책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깊게 읽는 걸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떤 방식으로 읽냐?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무지했었을 때, 그때도 처음으로 책을 읽었었거든요. 부동산 관련된 책. 그럼 그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넘어가질 않았었습니다. 오. 네, 아예 한 권을 내가 씹어 먹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어떤 뭐 임장이 중요해, 그리고 임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 그걸 제가 직접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다음을 넘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런 식으로 책을 읽으니까 저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하네요. 그냥 나의 지침서처럼 책을 읽은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유튜브 관련된 책을 한 권 사서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듯이 그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분야를 알아나갈 때 그런 방식으로 책을 읽는다고 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긴 뭐 좋은 내용들을 보고 그래 너무 좋다 나도 해봐야지 하고 다 넘어가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독서 방식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네네.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것 네네. 같은데요. 자, 요즘에 강의도 하시고 강연 사업도 하시고 경공매로 입찰받은 거 건축 관련해서 네. 좀 더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일도 하시고 네. 이렇게 저희 채널에 나와서 네. 하시기도 하시는 네네. 이렇게 요즘 너무 바쁘세요. 네네. 시간 관리법이 조금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쓸데없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술 안 마시고요. 그리고 또 뭐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 이제 별로 안 좋아하고 뭐 담배 같은 거 안 하고 그리고 TV 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옛날에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제가 20대 중반에 했었을 거예요. 주몽을 마지막으로 결혼하기 전까지 TV를 안 봤었습니다. TV가 없는 삶을 살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결혼할 때는 와이프는 TV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TV는 지금 설치해서 보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내 시간을 빼앗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다 쳐내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TV는 잘 안 보는데 네. 이상하게 그 OTT는 좀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6시나 7시 되면은 바로 집에 들어가요.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던. 뭐 제주도나 부산에서 출장이 있던 무조건 7시 전에는 집에 와야 돼요.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와이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육아를 하고 애들 다 재워놓고 그때 다시 나와요. 사무실에. 그러면서 못했던 업무들을 한 10시 반에서 11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앉아서 그때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것들 저는 30분 이상은 못 보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피곤하면 이제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자고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또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또 애들 등원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가 셋인데 그러세요? 반성해야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강의도 굉장히 네. 핫하게 됐고 좀 경매가 되게 많이 핫하잖아요. 네네네. 네, 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엄청 나왔더라고요. 네, 요즘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확장해 나가는 시기가 아닌가 네네.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으세요? 제가 누구나 다 그렇듯이 이제 코로나 때 제가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기계발 쪽으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많을 때는 전국에서 뭐 1년에 150회 이상 강연을 했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저를 불러주시니까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취해서 제가 또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었다면 코로나 때는 그 150회 하던 강의가 2회, 3회로 줄어버린 거예요. 대면이 안 되니까. 다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애까지 3명이 있는데 내가 그런 자기계발 강사로서만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망해버렸었겠죠. 근데 그 이전부터 부동산도 열심히 투자하고 또 제가 투자했던 노하우들을 뭐 유튜브라든지 그 이전에는 블로그라든지 그런 쪽에서 계속 오픈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명성들이 쌓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또 이제 뭐 부동산 앞으로 더 많은 매물들이 경매, 공매로 쏟아진다고 하니까 또 그쪽 분야가 계속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발 쪽으로 따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부동산 쪽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위기였었는데 그런 위기들을 또 대면이 안 되니까 온라인 시스템을 또 구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동안에 오프라인에 참여를 못 하셨던 분들이 또 제 강의라든지 또 다른 수업들을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또 많이 성장을 하게 됐죠. 네. 그런 식으로 또 어려움을 또 극복을 하셨군요. 네, 강연 사업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어. 도움이 더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이커머스 하나만 가지고는 네. 사실 또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다양한
온라인에도 판매가 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걸 하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초기 창업분들은 또 네. 대표님처럼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네. 어떤 조언을 딱 하시고 싶으세요? 우선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음. 네. 최대한 내 모든 혼을 다 담아서 열심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면 뭐 포기를 하시든 다른 것들을 찾아가시면 될 텐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발품불패라는 이제 재테크 자기개발 카페가 있는데 불패.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예. 네, 또 강의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뭐 주문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서 뭐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뭐 2달, 3달도 못 하고 이거는 안 되나 보다. 이거는 이제 뭐 레드오션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한 반년 정도는 정말 내 모든 혼을 담아서 열심히 해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방법들을 찾아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유튜브라든지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이미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뭐 이런 쪽에선 투트랙님이 또 많은 분들에게 어떤 희망이 네. 또 이렇게 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들을 계속 벤치마킹 하시면서 열심히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시면서 그 내가 배우고자 하는 어떤 멘토의 그런 어떤 결과치만 보지 마시고 저렇게 되기까지의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는지 그런 과정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또 흡수해서 바로 적용할 점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하나하나 그 자기화시키는 연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그냥 드는 생각인데요. 네. 자기 개발을 초반에 많이 강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강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번아웃이나 네. 슬럼프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항상 그런 것들을 교과서처럼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있으셨나요? 28살 이후로부터. 그전에는 사실 네. 좀 준비 단계였다고 친다는데. 네. 제가 한 32살 때 한번 또 번아웃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잘 됐었어요. 잘 됐었다가 또 어느 순간 이제 어떤 분의 도움으로 잘 되고 있다가 그분의 그늘을 벗어나 버리니까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벌려놓은 일들은 많은데 수습이 안 되니까 제가 그때 이제 맥도날드에서 배달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고속터미널 그때 뉴코아 백화점 1층에 맥도날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중3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었던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의 외모를 네. 보면 전혀 상상이 안 네. 가요. 뭐 나 중학교 네. 때 공부 안 했다, 뭐 컨닝에다가 뭐 평균 네. 20점 받 네. 이게 상상이 안 가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때 네. 당시 할 수 있는 게 이제 배달밖에 없었는데 그때 엄청난 이제 많은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우울해 있으면 한없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저는 책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또 제가 우연치 않게 읽었던 책이 감사일기에 관련된 책이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하루에 100가지씩 100일 동안 감사일기를 적다 보니까 인생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됐대요. 일본 아니요, 한국 책이에요. 한국 책이에요? 예, 한국 저자가 아. 쓴 책인데, 그걸 읽고, 저는 어쨌든 책은 진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그럼 책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강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감사일기를 썼었어요. 근데 배달을 하면서 굉장히 힘겨운 시간이었었지만은, 배달 하나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뭐 아파트였으면은 배달 누구보다 빨리 하고 아파트 계단에 앉아서 배달 하나 할 때마다 7개에서 10가지씩 감사일기를 매일 적었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100가지씩 계속 적어 나갔었습니다. 100가지를요? 네, 100가지를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은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한 일을 찾아야 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슬럼프를 조금 슬기롭게 극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하고 있는 걸 주변 사람한테 다 알렸어요. 그리고 왜 혹시라도 금방 포기할까봐
근데 포기도 계속 쌓이면은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공표를 했죠. 나 오늘부터 100일 동안 하루에 100개씩 감사일기를 쓰겠다. 그래서 제가 100가지씩 쓴 거를 제 블로그에다가 다 매일매일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응원을 해주니까 멈출 수 없었고, 네, 그렇게 꾸준히 100일 동안 완성을 했거든요. 임무를 완료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들을 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해나가면은 어떤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어떤 성공, 그런 저만의 방정식,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나갔던 거죠. 네. 이 감사일기라는 게 사실 저도 몇 번 쓰다가 네. 책에서 좋다 그래고, 저는 일본의 어떤 작가분 네. 있잖아요. 그분도 이렇게 썼는데 네. 쓰다가 한 3일 쓰다 포기했거든요. 네. 감사가 맨날 겹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겹치는 것도 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안 되더라고요, 잘.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100일 동안 100가지씩을 매일 썼잖아요. 예. 깨달은 큰 한 가지는, 감사일기가 정말 좋구나. 하지만 100개씩은 아니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고, 네, 지금은. 창작의 고통에 빠질 것 같아요. 지금은 한 3개 정도. 네,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계속 써요. 아니면은 뭐 감사한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으면 굳이 안 써도 되죠. 근데 이제 이 각박한 생활 속에서 감사일기라도 한두 줄 써야 그나마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니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대표님, 목사님 같은 느낌이 너무 전도사님. 앞으로 그런 인생 계획이나 목표가 갑자기 또 궁금해져요. 이렇게 대표님께서 감사일기를 네. 작성하시는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 어떤 목표? 예전에는 막 6개월 목표, 1년 목표, 5년, 10년, 20년, 30년 계획까지 세웠었거든요. 무의미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 앞일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부동산을 할지는 꿈에도 몰랐었고, 예,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의 계획은 큰 의미가 없구나. 저만의 인생 최종 목표를 정했어요, 대신에. 이 목표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제 인생의 최종 목표가 나의 강점을 바탕으로 나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타인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가 제 인생 최종 목표거든요. 저는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겠다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최종 목표를 정해서 이 틀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만의 인생 최종 목표를 정하시고 그 안에 하위 목표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그 아래에 두고 하나하나씩 적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는 뭐 독서법 책을 출간도 했고 베스트셀러였지만은 저는 독서법으로서 온리원이 되겠다. 메모법으로서도 온리원이 되겠다. 뭐 부동산으로서 온리원이 되겠다. 이건 하위 목표잖아요. 네. 그럼 이런 하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부터 어떤 실행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 나갈지를 기록을 해 놓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대표님의 인생 그 목표를 딱 정하는 걸 보니까 저도 네. 이런 말이 생각나요. 네. 꿈은 명사여서는 안 되고 네. 동사여서야 한다. 맞죠? 네. 되게 멋있는 내용 같은데, 자 그러면 이번에 본격적으로 네. 대표님의 또 두 번째 주종, 네.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좀 신빙성을 좀 깔기 위해서 네. 현재 자산 규모와 네. 월 수입 궁금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그럼요. 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우선은 자산은 이제 100억 이상이고요. 이야. 월 수입은 좀 부침이 있지만은 한 2억에서 한 5억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 월 수입은 제가 처음 공개를 하네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월 수입을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은 잘 안 계셔서. 근데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그걸 또 안 좋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좀 자극과 어떤 그럼요. 그런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극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거기서도 그 사람이 네. 상대방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네.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한 가장 최고의 그거는 숫자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한다. 네.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대표님이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갑자기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나요. 네, 뭐냐면 제 직원이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을 한 권 한 권씩 빌려가면서 읽고 있는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다 읽고 대표님 이런 책은 제가 처음 읽어봤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아직 와닿지 않는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뭔지 아직 모르겠대요. 왜냐면 그 친구는 15년 동안 군 생활만 하던 친구였고 제대하고 이제 저랑 함께 합류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잘 모르겠어? 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선 그 친구의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우선 일산에 집이 한 채 있다는 걸 파악을 했는데 그때 때마침 제가 아는 친한 지인분이 제주도에 있는 뷰가 엄청나게 좋은 그런 집 하나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급매로 나왔다고. 근데 이 친구는 한 채를 더 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없으니까 저희 회사에서 빌려주고 거기를 이제 앞으로 에어비앤비라든지 한 달 살기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내일부터 공사 들어가거든요. 그냥 잘 봐라. 여기서 나중에 한 달 살기든 아니면 연세를 받든 매달 아니면 1년에 한꺼번에 돈이 들어올 텐데 그럼 네가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제주도 내려가서 막 뭐 같은 걸 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그렇죠. 놓으면. 그럼 이 건물이 너를 위해서 24시간 계속해서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넌 지금 만든 거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쫙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산이 벌어다주는. 그렇죠. 아, 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더 확실히 더 와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도 처음에 당연히 있었겠죠. 네네. 초기에는 얼마 정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현금으로 딱 가지고 있었던 건 700만 원이었어요.